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가 돼버린 1997년 IMF 외환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시 뉴스에서는 자고 일어나면 회사가 부도나기 바빴는데요. 한때 재계서열 2위인 대우그룹조차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당시 환율은 2000을 돌파하고 코스피 지수는 2000이 아니라 280이 붕괴됐는데요. 그 정도로 경제 상황이 엄청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뿐만 아니라 집값 역시 이때 많이 하락했습니다. 집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셋값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외환위기가 어떻게 찾아오게 됐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위기의 진원지를 찾아 들어가면 크게 세 군데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금융기관, 대기업, 정부입니다. 이 세 군데가 각각 잘못한 부분이 합쳐져서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 대기업, 금융기관, 정부 이렇게 세 곳의 관계를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먼저 금융기관부터 설명드리면은 금융기관은 정부로부터 그리고 개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대기업에게 대출해주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문어발식으로 다양한 영역에 사업에 진출했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잘 굴러갔습니다. 경제도 발전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자 대기업들이 무리하게 다양한 산업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30대 재벌 계열사, 금융보험회사 제외하고 부채 총액은 1996년에는 269조 정도였고 1997년 말에는 357조로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부채 비율만 놓고 본다면 386%에서 518%로 130% 정도 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부채 1000%가 넘는 기업들도 있었는데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부채 비율 300%가 오히려 양호한 정도였는데요. 이때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 삼성도 부채 비율이 300% 정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채가 많아도 사실 괜찮지만 그 조건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돈을 빌려왔더라도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다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본다면 돈을 많이 못 벌고 있었는데요. 1990년도에 들어서부터는 계속 경상수지가 마이너스 93년도만 제외하고는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많이 썼다라는 의미입니다. 적자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덩치만 키우고 돈을 벌지 못하는 구조로 되었는데요. 그래도 돈은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유지가 됐는데요. 바로 대출을 통해서 유지를 한 겁니다. 그 대출은 당연히 금융기관에서 왔겠죠. 이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대출을 하고 있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금융기관의 대출 방식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돈을 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크게 나눈다면 장기와 단기가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것을 단기라고 하죠. 당시 외화 차입은 금리가 싸고 차입 방법도 쉬워서 금융기관들이 단기로 자주 빌려왔는데요. 이때 정부도 외화가 있으면은 금융기관에 맡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단기로 빌려온 돈을 대기업들한테 장기로 빌려주게 되는데요. 장기로 빌려주면은 금리를 비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로 금리를 싸게 빌려와서 대기업들에게 장기로 대출을 해주면서 금리를 비싸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 금리 차이만큼 돈을 벌겠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것은 대기업이 이자와 돈, 원금을 잘 갚을 때 해당하는 일입니다. 1997년에 특히 단기 외채가 급증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단기로 돈을 빌려와서 돈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이러한 구조를 당시 FRB의 의장이죠.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는 한국 정부가 외환 보유를 가지고 돈놀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은행에 빌려주고 또 은행은 대기업에 빌려주고 이런 돈놀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겨났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구조 속에서 대기업이 금융기관에게 돈을 잘 갚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제 상황을 보신 것처럼 점점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금융기관에게 미안한데 돈을 못 갚겠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단기로 빌려온 돈은
갚아야 될 시점이 오게 되었는데요. 은행들도 돈을 구하지 못하자 발을 동동 굴고 결국에는 돈을 빌려온 곳에 돈을 못 갚겠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정부도 화들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정부의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외환 보유고가 약 332억 불 정도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외화 채무가 1,700억 달러로 갚을 돈이 5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굉장히 속이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이 탄다고 그것을 다 얘기한다면 경제가 더 나빠질까봐 정부도 놀랬지만 당황하는 기색을 보여줄 수가 없었는데요.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다고 중복해서 위기는 안 올 거라고 얘기하는 방법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기업은 돈을 벌지 못하고 금융기관은 돈을 떼이고 정부 역시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외국에서 도움을 받는 것인데요. 바로 IMF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등장한 IMF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 뒤에 일어난 일은 또다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